자, 반도체의 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배우는 미래 반도체 투자의 인사이트, AI 반도체 투자 경제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증시의 여러분 이 중심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원리와 또 여러 가지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쪼개고 분석하고 해쳐서 정확히 개념을, 시장을, 증시를, 이런 기술적인 어떤 물리적 현상을, 생태계를, 반도체 생태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AI 반도체, 여러분 메모리, 칩, 또 패키징,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AI 메모리 반도체, 왜 한국이 주도적인 세계를 지배하며 이끌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이끌어가는 반도체 주도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자 여러분 2026년 6월 2일자 삼성전자 여러분 이 차트인데요. 야, 최고치가 37만 7천원까지 여러분 올랐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JP모건이 이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오른다고 하죠? 61만원까지 여러분 전망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여러분 얼마까지 보고 있는 거죠? 400만원 정도까지 미래 전망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순간 화면을 가장 높은 이 차트에서 이걸 잡았는데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235만 7천원까지 오른 SK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성도 적절히 오르면서 여러분 28만원대, 27만원대에 어때요? 많은 조정의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죠?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7만원대 좀 긴 시간의 조정 시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30만원대도 마찬가지고요. 32만원대도 짧지만 조정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만원과 36만원대에 여러분 이렇게 37만원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이제 조정 여러분 이 브로드컴 쇼크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매수하기 좋은 33만원, 34만원대에서 여러분 이 종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장 여러분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임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조정 없이 여러분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247만원까지 올랐고, 지금 여러분 200만원대에서 충분히 이제 좀 쉬었다 가는 조정 기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역시 적절히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분할로 여러분 이 소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매수하셔서 이걸 모아 가세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은 자료를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주도주의 차트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캡처하셔서 분석하는데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트의 PNG, JPG를 여러분 AI에 분석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팩트들을 넣어서 이렇게 차트, 기술적 차트를 집어넣어서 분석했을 때 보다 좋은 전망치에 여러분 이 결과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굉장히 좋은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패턴을 읽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까지 체크하면서 이걸 분석해서 여러분 이 패턴에 이 주도주의 내가 선택한 종목을 분석해 주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최근의 뉴스라든가 기업 분석들까지도 분석해서 전망치를 또는 손절이라든가 매수 타임을 알려줘 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적절히 좋은 타이밍에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실 때 여러분 바로 첨부해주는 기술적 차트, 이 JPG, 이 이미지를 잘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도체 여러분 투자 경제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이 수혜주들도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여러분 그런 용어 설명도 하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내공을 좀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 마치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듯이 3학점 여러분 주식 투자 증권 뭐 이런 거 공부하듯이 경제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때로는 읽고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 제가 많이 여러분 투자의 철학을 공부하는데요. 뭐 오늘도 여러분 이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가 쓴 현명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자수성가한 미국의 큰 부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근데 공통점이 나왔대요. 여러 개 중에서 2개를 제가 선택해 왔는데요. 필히 이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젊은 시절 또는 청년 시절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제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번 돈들을 가지고 적절히 여러분 투자하고 저축하고 분산해서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분 아르바이트나 장사를 통해서 돈의 가치와 자본주의의 흐름을 철저히 몸으로 배웠대요.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투자의 기재 누구요? 워런 버핏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돈으로 그것의 제품이나 물건을 아이스크림을 콜라를 도매가로 떼와서 그것을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된 금액으로 다른 큰 제품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투자를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돈이 돈을 여러분 부풀려 나가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그 원리를 몸소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투자에서 이기는 것은 꼭 머리가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반드시 금융투자 전공을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다 일찍 돈의 원리를 자본주의의 경제 투자를 이런 경험을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이해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경험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천재성보다도 다양한 투자 경험을 통해서 경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공감합니다. 이 내용을 참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몰빵으로 대박 한 번에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획적으로 분할도 하시고 갈아타기도 하시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손절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 주식 투자의 운영의 묘미의 어떤 기법도 개발해 내시고 그렇죠.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한 철저한 투자도 공부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식 투자에 이기는 철학도 좀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JP 모건이 한국 증시를 굉장히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국의 증시도 역시 여러분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까지 수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내 증시도 9,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JP 모건이 바라본 한국 증시의 핵심 근거를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반도체 실적의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의 여력이에요. 수급이 뭡니까? 여러분 돈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할 만한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분 주도주에 투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급 여력이잖아요. 또 지배구조 개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품의 그 기업의 가치보다 기술력보다 주가가 굉장히 싸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기술력보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반도체 실질 개선을 봤더니 최근 AI 반도체 삼성이 5월 29일 날 세계 최초로
HBM per2라고 하는 7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분 샘플 양산 출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커지고 있고 여러분 이익이라든가 그 어떤 생산 환경이라든가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가면서 지금 실적들을 내고 있다라는 게 그것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수급 여력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나 개인 투자 또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최근에 배당을 확대하고 있고요.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주환원 정책 등 주주를 더 중요하게 가치의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여러분 이 구조 개혁 아닙니까? 이런 변화의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기관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증시는 여러분 우상향하면서 여러분 증시 포인트가 전망치에 가깝게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한 번에 오르지는 않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오르고 아주 심한 여러분 극락에 흔드는 작업 조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타이밍을 그런 흐름들을 잘 타십시오. 적절히 수익을 내고 또 여러분 일부는 매도하고 또 내려왔을 때 또 일부는 여러분 매수하면서 그 흐름을 좀 읽는 여러분 이기는 투자의 감을 그런 철학을 그런 운영의 묘미를 갖춰서 이걸 여러분 잘 이렇게 시소 타듯이 그런 어떤 즐기는 투자의 이 패턴을 감을 기법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그런 어떤 여러분 믿음감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크게 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그렇죠? 제 이 주식 코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보편적으로 많은 증권 세계적인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말하기를 그 기술의 가치나 수요나 여러 사회적 환경, 글로벌적인 시장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3만원, 35만원, 36만원 이 주가가 굉장히 싼 거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여러 성장 요인을 봤을 때 지금 200만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여러분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가 아직 글로벌 증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력이나 기술력이나 또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요. 근데 저는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JP모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맞습니다. 핵심 동력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주가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한 3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2, 3개월 만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주가를 여러분 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저력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 대비 뭐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듣고 있다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 투자의 철학을 좀 확보하시고 그 철학 위에 여러분이 주식 운영의 묘미를 주식 투자의 습관을 그리고 주도주 중심의 여러분 투자의 이 선택을 좀 잘 해주시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벤저민 그램 교수지요, 그렇죠? 워런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며 투자의 기재에 워런 버핏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영어판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 번에 커다란 행운이 평생의 평범한 노력보다 더 큰 결과를 낸다. 그러나 그 행운 뒤에는 언제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대박을, 큰 기회를, 찬스를, 수익을 낸 그 행운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뒤에는, 그것을 얻은 사람의 그 어떤 뒷면은 철저한 학습과 준비와 여러분 시행착오에 대한 전략을 세운 그런 어떤 훈련된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를 모르면 AI 시대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들을 여러분 미국 주식에 사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 증권 하는 거, 또 매매하는 거, 운영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여러분 듣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는 크게 D램과 랜드 프레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도체 메모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D램과 랜드 프레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학습을 모임을 위해서 제가 이게 반도체에 여러분 정말 반갑죠? 삼성이 만든 여러분 이 D램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도 있고 여기 다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도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오래간만에 보는데 저도 하이닉스 여러분 SK 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고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구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형. 예. 자, D램은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로 꺼내 놓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처럼 여러분 필요한 것을 이렇게 꺼내서 한번 쓰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그 D램은 중요하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 랜드 플래시 데이터는 이 메모리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 문서, 웹, 운영체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많이 쓰죠? 이 램은? 여러분 이 랜드 프레시 데이터 이 메모리 그렇죠. 핸드폰이 바로 사진, 동영상, 뭐 텍스트, 웹 같은 걸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에 들어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핸드폰도 한번 분해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반도체가 우리의 여러분 저장돼서 항상 날아가지 않고 저장되고 거기에 라이팅 돼 있고 리딩하고 디스플레이 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여러분 이 핸드폰이 전원이 꺼져도 내가 저장시킨 게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여러분 전원만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여러분 이제 B2B 뿐만 아니라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반도체들이 B2C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내면 이게 양산되고 생산이 되면 여러분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소비자로 출고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반도체의 수요나 확산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요? 줄어들겠어요?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핸드폰처럼 생활 IoT 같은 기기들, 반도체가 들어간 수많은 기기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이해 되겠죠? 이 반도체의 중요성. 반도체의 21세기 여러분 뭐 AI 확산, 로봇, 뭐 여러분 피지컬 AI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운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6월 4일자 SK하이닉스 6월 4일자 여러분 이 증시 차트인데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폭을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이 폭이 더 급격합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 80만 원대에서 임계점을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가의 흐름상 주가는 여러분 올라갔으면 어때요? 이제 잠시 쉼을 갖고 조정받고
여러분 좀 여러분 이제 엔진에 좀 이렇게 쉬게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출렁출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M 방식으로 올라가던 W 방식으로 올라가던 M으로 올라가던 여러분 바운딩으로 올라가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히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올라간 포인트에서 여러분 매도하세요. 올라갔어요? 매도하세요.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시고 자금을 모으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조정받아서 아래 내려오면 여러분 매수 타임을 잘 읽으셔서 다시 사세요. 여기서 다시 사세요. 다시 사세요. 다시 사세요. 이 감을, 이 센스를, 이 이기는 투자에 여러분 이 매수 타이밍을 때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시면 수익을 여러분 안전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200~300만 원 가지고 지금 1억 5천까지 수익을 내면서 주식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제가 코칭을 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그 운영 묘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랜드 플래시가 뭔데? 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랜드 플래시가 기술의 학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기술이에요. 기술. D램이 아니라 여러분 D램이 아니라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두 메모리를 통해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고 이 생태계를 완스톱으로 이것을 한 번에 단번에 여러분 이 입력부터 출력까지 전체를 다 만드는 세계적인 플랫폼 여러분 톱탈 시스템을 갖춘 그런 회사로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그걸 바운드리 생산 위탁 여러분 전체를 다 통제하는 이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저력 아닙니까? 강점 아닙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 모든 것의 심장이 랜드 플래시다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하나 제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원이 꺼도 데이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꺼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원을 키면 모든 데이터가 다시 살아나서 역동적으로 융합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DNA처럼 여러분 이게 진화돼요. 계속. 와, 이 기술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AI 시대는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장할 곳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게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메모리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어떤 주가가 올라가요? 어떤 섹터가 올라가요?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여러분 IT 빅 테크 기업들이 여러분 이 전망하고 앞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숫자로 말한다. 지금 시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이 젠스 황의 여러분 GPU 여러분 이게 그래픽 카드의 모습입니다. 저도 집에 있는 컴퓨터가 가장 여러분 구 모델인데 GPU 엔비디아의 GPU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가 좀 비쌉니다. 구 모델이지만.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멀티 모델 여러분 이미지, 영상 이런 그래픽을 지원해주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메모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메모리들이 여기 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저항도 있고 트랜지스터도 있지만 메모리들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메모리의 메모리. 보조 메모리, CPU를 도와주고 이 그래픽 카드를 지원해주는 메모리들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능들은 있지만 자, 잠깐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면서 우리의 메모리 개념을 좀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026년 5월 29일 삼성이 세계 최초로 발표했던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렇게 적층이죠. 지금 12단계까지 쌓아서 올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기둥처럼 내려가서 뭐예요? 모든 처리 속도가 전력이 여러분 저장이 이게 이렇게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렬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우리가 HBM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HBM 메모리.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랜드 프레시 메모리. 자, 그래서 이 HBM은 사실상 여러분 90% 이상 사실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D램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또 랜드프레시 메모리는 50%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반도체 여러분 산업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저변을 확대하면서 기술력과 시장을 뭐예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기술력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영업이익에 비해서 여러 생태계를 비하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코인으로 가진 않잖아요, 돈이. 왜? 이렇게 저평가된 곳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코인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돈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수급력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 좀 지식을 높여, 반도체에 대한 지식, 반도체 기술 경제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래요. 자, NVIDIA 그래픽 칩에 여러분 이 메모리, HBM 기술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삼성이나 SK는 이 수주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칩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 뭐가? HBM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챗GPT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 즉 그 서버 안에도 HBM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버는 대용량의 엄청난 용량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퍼스널 컴퓨터를 100개 정도의 능력을 갖춘 거를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서버도 더 큰 서버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HBM의 대부분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대요. 자, 삼성전자의 가장 강한 기반은 여전히 D램이고 또 랜드프레시고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1, 2, 3 여러분 뭐라고 시작? D램, 랜드프레시, HBM, 랜드프레시, D램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의 여러분 반도체 IT, AI를 이끌어갈 중심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AI 시대에 HBM이 이제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HBM이 여러분 이 수요에 대한 것에 공급을 하려면 지금 주문에 들어온 것을 맞춰서 생산해서 이걸 공급을 하려면 빨라야 2028년이라잖아요. 지금 아직도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오르지 않을까요? 1%라도. 그러니까 지금에서 사도 1%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설마 1%만 올라가겠습니까? HBM은 AI 반도체 옆에 붙어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고성능 대여폭 메모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HBM4E에 1C 램과 퍼 나노 로직 베이스 다이,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로직 베이스 다이를 얘기해 줘 드렸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적용했고 11.7 기가 bps의 동작 속도와 최대 여러분 13 기가 bps의 구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치들은 굉장히 빠르고 크고 높고 여러분 처리 속도와 그 능력이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BM4의 단일 스택 대역폭은 최대 3.3 테라바이트 세컨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야 여러분 이거 좀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혜주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여러분 소부장 기업들이 있죠. AI 시대에 여러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 소부장, 파운드리, 후공정, 패키징, 수혜주들, 대장주들 이 10개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왜 한국이 이기는가?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는 무엇인가? 제가 이 흐름을 시각화로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강점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전 과정 모든 흐름의 전체 플랫폼을 연결하는, 통제하는,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주도권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로부터 부품, 장비, 제조,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죠.
메모리, 패키징까지, 여러분 이거를 다 부착한 기판 완성까지, 여러분 그 부착까지 한 방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턴킨 솔루즈, 여러분 턴킨 솔루즈, 여러분 다 만들어서 그 키를 주면 그냥 소비자는 작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키만 우리 동작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핵심 경쟁력을 다 갖춘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연결하는 AI 시대의 반도체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급락했다고 해서, 지금 조정한다고 해서 불안하고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수익하신 분, 여러분 매수하세요. 수익 실현하십시오.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정도의 강점을 가진 삼성인데 여러분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필승!